안녕하세요. 석승옥입니다. 오늘도 랜선 집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와 규탄 저지를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직 연대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우측 채팅방에 걸어드린 링크를 통해서 연대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랜선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랜선 집회는 누구누구님으로 호칭을 통일했으면 합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분들이 모일 것이기에 상하가 없는 호칭을 사용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이번 주에는 후쿠시마와 관련하여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왜 후쿠시마 방사능 팩트조차 부인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한 주간 후쿠시마 소식은 이 기사로 다 뒤덮여져 가지고 다른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주 120시간 노동 허용, 부정식품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한 사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방사능 유출 등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전 내부 노심이 용용되고 수소 폭발로 지붕이 날아갔는데 붕괴되지 않았다니 무슨 말인가? 방사능 유출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처럼 원전 실현을 한 데엔 문재인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려다 보니 원전의 안전성, 필요성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논리에 함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생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본의 집안과 관련된 문제이지 원전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탈핵에너지 학회장인 이필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신원전 진영의 논리가 늘 과학자를 믿어라.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주장만 해서는 합리적 토론이 어렵다. 윤 전 총장이 이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원전 관련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 유출도 안 됐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야당 안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진위가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폭발이 아니고 방사능 유출이 없었단 문제의 대목은 4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발언은 지난달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있었습니다. 체르노빌이 원전사고고 후쿠시마는 이제 저거는 지진과 해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사능이 외부에 유출되고 사람이 죽고 다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차례 수소 폭발과 광범위한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사실과는 다른 발언에 여당은 물론 같은 당 경쟁 주자들까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나온 그런 이야기라면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신을 하거나 자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캠프는 후쿠시마에서 지진 해일이 없었다면 방사능 유출도 없었을 것이란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관련 발언이 삭제된 것은 윤 전 총장의 의도와 다르게 기사에 반영돼 해당 언론사와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상 하나 더 보겠는데요. 이 영상은 경기도가 만든 캠페인 영상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이걸 좀 캠페인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자,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과 엔선 집회의 취지를 담아서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언제 왜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였고 우리는 왜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처음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서 낭독이 끝나면 이어서 환경 노래를 함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한 촉구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강요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2023년부터 30여 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 협의나 양해도 없었고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자국의 시민사회 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자국민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게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 세계 인류를 향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판단하여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0월쯤 포화 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커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방사능 물질을 걸러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 트리튬과 탄소 14는 제거할 수 없다.
그린피스에 의하면 방사능 핵정 농도가 기준치의 약 2만 배에 달한다고 한다. 방사능 핵정 중에서도 방사능 핵정 중에서도 스트론튬 90의 경우는 체내에 들어갈 때 뼈와 골수의 암 발생 위험이 매우 큰 방사능이다. 그리고 현재 처리수의 72%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며 원전수에 남아있는 삼중수소는 처리 과정에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세포를 파괴해서 각종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한 물질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전원 사망했고 10년간 12만 명이 암 등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다. 아직도 체르노빌 주변에는 뱀보다 큰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기가 없는 토끼 등 유전학적 변형의 곤충들과 생물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공기, 흙과 함께 바다와 물은 모든 지구 생명의 원천이다. 방사능을 생명의 보고인 바다에 버리는 것은 수만 년 살아가야 할 지구 생명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 협약 및 유엔 해양 협약에 의하면 해양 환경 보존 의무와 주변 국가의 사전 협의, 오염 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연안이나 육지와 떨어진 앞바다 중 어디에 방류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여름에 구체적인 방류 지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2021년 8월 8일 모두와 네트 및 지구공동체 연합 깊은 산호 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두 마리 살고 있었다. 전해지지요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 사는 고요한데 사다리로 물 한 갈래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춰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지금은 더러운 물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자, 이제 마이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소개와 함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입장, 오늘 알게 된 정보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주명님, 마이크 켜시고, 예, 마이크 켜시고 3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이것을 규탄하는 내전 촛불 집회를 이렇게 매주 꾸준하게 진행하는 부분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뭐 많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우리가 한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매주가 됐든 뭐 격주가 됐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가졌기 때문에 뭐 끝까지 진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고요. 계속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중도 선사유적 선생님들께도 제가 참고를 해보시라고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 자체가 어떠한 바람직한 행동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꾸준하게 만나고 말씀드리고 해서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서 저변 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석 선생님 매주 고생하고 계신데 보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결과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시기적으로 뭐 날도 덥고, 근데 요 며칠은 어쨌든 조금 그래도 좀 선선해졌어요. 다행스러운데, 오늘은 비도 조금 뿌렸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아산은 비가 좀 한 차례 내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금,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좀 더 시원해진 느낌도 좀 있고, 그런데 아무튼 뭐 아직은 굉장히 날씨가 좀 덥죠. 거기에다가 또 올림픽 중이죠. 또 선거철이죠. 코로나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겹치고 겹쳐가지고 지금 그 어떤 노력도 성과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혹은 또 뭐 월세를 내면서 그 내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노력하신 만큼의 어쨌든 또 그 성과가 나질 않고 있죠. 오늘도 보니까는 또 뭐 어디 저기 어디야 해산물들이 지금 뭐 안 팔려가지고 지금 또 난린가 봐요. 그래서 어민들이 또 피해를 볼 상황인 것 같은데 날도 덥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 그 기사를 좀 검색을 하고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후쿠시마 관련해서 이제 좀 기사를 찾는데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뭐 모든 기사들을 다 그 윤석열 기사로 다 이게 도배가 돼 있어가지고 다른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주. 그만큼 아주 매일 그 신기록을 쓰시고 계시는데 뭐 최근에는 원자력이 값싸고 안전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또 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의 그 후쿠시마가 폭발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일본 잔민당에서조차도 아,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그 얘기를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우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요. 이거 뭐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주 그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그 감사해하고 그런 모양이던데. 아이고, 아이고 참.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조만간 이게 어떻게 좀 선거 국면이 좀 지나고 좀 날이 좀, 좀, 좀 선선해지면 그리고 좀 올림픽이 좀 끝나면 좀 괜찮아지려는지 하여튼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저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는데 혹시 오늘 저기 다른 분들 연락 받은 거 혹시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구호 제창하고 다음 랜선 집회 일정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의 발행과 염원을 담아서 구호를 제창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낭독했던 촉구 성명서에 담았던 구호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마지막 부분만 큰 소리로 3번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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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에 강력하고 엄중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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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모든 국민은 청정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일치 단결하고 연대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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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다 수고들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다음 랜선 집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랜선 집회는 매주 일요일 8시에 모두와 네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그 랜선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탄 없이 제안을 해 주시면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